안녕하세요. 언덕밑 하얀지입니다. 오늘은 후드 안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와 후드 입구 시접에 따라 달라지는 후드 만드는 과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있는 후드 재단하실 때에는 후드 입구를 포함한 전체 시접은 모두 1cm를 두고 후드 안감과 겉감은 좌우 대칭으로 해서 2장씩 재단을 해주시는데, 후드 안감의 경우에는 만약에 겉감이 많이 두꺼운 원단이다 했을 경우에 같은 원단으로 안감도 재단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무게감 때문에 뒤로 쏠리는 경향이 생겨요, 후드가. 그리고 세탁 후에도 이제 후드만 조금 덜 마르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후드 겉감이 좀 두꺼우신 경우에는 후드 안감은 조금 얇은 원단을 사용해 주시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후드 안감과 겉감을 겉면끼리 포개 놓은 상태에서 각각 후드 뒤쪽 라운드 부분을 다금질 후 오버록 해주세요. 후드 안감과 겉감을 각각 뒷판 부분 재봉을 해놨으면 이제 겉감 쪽으로 서로 안감과 겉감을 맞닿게 해서 후드 입구를 재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후드 위쪽 부분을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을 해줄 건데, 자, 이때 이 시접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박음질이 된다면 나중에 뒤집어서 다시 한번 후드 끈 부분, 이제 상침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좀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시켜서 이런 식으로 교차시켜서 해주시고, 후드 아래쪽, 자, 이렇게 임시 고정, 겉감끼리 포개 놓은 상태로 안감, 겉감의 겉쪽끼리, 겉쪽면끼리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해서 임시 고정 해주시고, 자, 후드 입구 부분을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박음질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오버록 해주시고요. 후드 입구 박음질 후 오버록 해놨고요. 이 위쪽 부분을 서로 시접을 교차시켜서 지금 박음질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뒷목 부분 이 시접이 꼬이지 않게끔 미리 조금 봐주셔야 될 게, 자, 얘는 시접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겉감 쪽은. 그러면 그대로 와서 아래쪽 뒷목 중심에 이 부분도 똑같이 이쪽으로 오게끔 시침핀으로 그냥 꽂아 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임시로 시접 부분을 꺾어서 방향대로 꺾어서 가박음을 이렇게 해놔 주시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이 안감 쪽 같은 경우에도 자, 그대로 와서 얘는 이쪽 후드 입구를 다림질 해주면서 겉감 쪽으로 뒤집어 줄 건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후드 입구 쪽 지금 박음질 했던 부분 이거를 펼쳐요. 펼쳐놓고 이 상태에서 다림질로 시접을 한번 눌러줘요. 한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겉감 쪽으로 안감을 이렇게 놓고 오면서 다시 한번 다림질. 끝선에 잘 맞춰서. 터널 가이드선을 잡아주는데, 이 터널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게 될 아일렛 사이즈에 따라서 아일렛 사이즈가 크다 했을 경우에는 이 터널폭도 넓게, 그리고 아일렛 사이즈가 작다 했을 경우에는 터널폭을 좁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5호용 아일렛 사용해서 지금 작업을 할 거고요. 이 5호용 아일렛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가이드선을 보통 2.5에서 3cm 정도 두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겉감 쪽으로 두고 가이드선을 잡아줄게요. 3cm 정도 두고 일단 라인 잡아줄게요. 이제 나중에 겉감하고 같이 터널 라인 잡아줄 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cm 정도 폭으로 라인 잡아놨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바로 상침하면 안 돼요. 아일렛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일렛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저는 여기 3cm 폭으로 했잖아요. 그럼 뭐 중간 1.5cm 폭 되는 요 사이는 1.5, 그리고 후드 밑에서부터 위쪽까지의 길이는 저는 보통 한 7cm 정도 두거든요. 성인 기준이에요. 이거는 뭐 답은 없어요. 딱 얼마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답은 없고요. 본인이 봤을 때 그냥 이상적인 사이즈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몇 번 만드시다가. 저는 자, 이 후드끈 터널의 사이즈의 절반 사이즈,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는 7cm 점만 찍어서 표시를 해놓고요. 이제 아일렛, 자, 표시해둔 겉감 쪽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뚫으시면 안 돼요. 자, 펼쳐놓은 상태에서 겉감 쪽에만 지금 아일렛 뚫어주셔야 돼요. 저는 모아셔 놓고 이렇게 한쪽에 겉감 쪽에만 이렇게 겉감 쪽에만 아일렛 작업 해놔주세요. 안감 쪽 말고. 마지막으로 후드끈 라인선 박음질을 해줄 건데, 겉감과 안감이 서로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게, 아일렛을 지금 달아놓은 상태로 이제 박음질을 할 건데, 자, 이렇게 가이드선에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루발과 아일렛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일렛이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가이드선이 이렇게 맞물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질 때. 그럼 이 끝에 가까이 됐을 땐 박음질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자, 노루발을 요런 거, 좁은 지퍼 노루발 요거 사용해서 박음질을 하시면 여기 이 부분이 가이드선이 좀 좁더라도 이 노루발 끝쪽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간격이 가이드선과 아일렛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좁은 노루발, 좁은 지퍼 노루발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이드선 그어놓은 그대로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바늘땀은 3.5 정도 두고 할게요. 몸판에 후드를 연결할 때에는 몸판과 후드에 각각 4군데 중심점을 표시를 해주는데, 먼저 몸판의 경우에는 어깨선끼리 서로 이렇게 맞닿게 한 상태에서 앞중심과 뒷중심을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깨선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 앞뒤 중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겹쳐놓고 보시면, 자, 옆쪽으로 쭉 가면 어깨선 앞쪽에 중심이 와 있어요. 이제 기본 티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어깨선이 중심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후드 4군데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자, 후드 앞쪽 부분을 어떻게 박음질 할 거냐에 따라서 중심점이, 옆 중심점이 좀 달라져요. 자, 뒷중심은 원래대로 있죠. 이대로 그냥 놔두시고, 다음 옆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자, 후드 앞쪽 부분을 이렇게 그냥 서로 딱 맞게끔 해서 박음질 하실 경우에는, 자, 요 끝부분, 후드 입구 끝부분을 바로 뒷중심에 맞춰서 옆중심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드 앞부분을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서 넥을 달아주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이 이 중간에 와야 돼요. 앞 중심점이 서로 교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후드 터널의 중심, 여기에 앞 중심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뒷중심과 맞춰놓고 옆 중심 표시. 양쪽. 몸판과 넥 부분을 겉면끼리 포개서 이제 박음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몸판은 지금 현재 안감이 보이는 쪽으로 돼 있고, 자, 겉감이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에도, 자, 겉감 쪽이랑 몸판 겉감 쪽이랑 서로 맞닿게 지금 이렇게 안에 쏙 넣어줬어요. 넥 쪽으로 넣어준 상태에서 옆중심, 뒷중심은 표시한 대로 각각 위치에 맞게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 주시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차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중심점 서로 맞게
후드감부터 이렇게 교차해 놓고 난 다음에 이 몸판 중심에 위치를 이렇게 맞춰 놓고 시침핀 임시 고정. 이렇게 둔 상태로 해서 이제 박음질 삥 둘러서 해주시면 돼요. 몸판과 후드 연결 후 오버로까지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안감 있는 후드 완성입니다. 홀겹으로 후드를 만들 때에는 좌우 대칭으로 2장만 재단을 해주는데 후드 입구 시접의 경우에는 같이 합봉해서 들어갈 안감이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이 홀겹 자체만을 입구를 접어서 후드끈 터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완성선에서 몇 cm를 후드끈 터널을 만들어줄 건지를 미리 가늠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앞전 영상에서 5용 아일렛을 사용했을 때 이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후드끈 터널 이 폭이 2.5에서 3cm 정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3cm 폭으로 후드끈 터널을 요 터널 폭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겉감 쪽에서 3cm, 그러니까 완성선에서 후드끈 입구 시접을 3cm를 줬어요. 3cm 줬고, 그리고 양쪽 모두 동일하게 3cm 시접을 다 줬고요. 안감 쪽에는 3cm가 이렇게 접어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3cm의 2배 되는 6cm 되는 선에다가 미리 초크로 표시를 해놨어요. 후드감을 겉면끼리 포갠 상태에서 이 뒤쪽 라운드 부분을 박음질로 오버록 해주시면 좀 더 간단하긴 하고요. 근데 저는 이번 과정에서는 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후드 시접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싸는 과정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끝선에 맞춰서 면 테이프를 윗실은 면테이프 색상과 맞추시고 밑실은 원단색하고 맞춰주시면 좀 더 나중에 깔끔해져요.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노루발 요 안쪽 부분, 왼쪽의 안쪽 부분이 요 끝선에 맞닿게 하고 난 다음에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면테이프의 끝선은 여기 끝선 딱 맞춰서 박음질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한쪽 했죠? 이렇게 박음질이 됐으면 그대로 지금 안감 쪽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시접을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같이 겹쳐서 했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준 상태로 펼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여기 이 옆에 쪽 오른쪽의 안쪽 노루발이 요 끝선에 위치하게끔 해서,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요쪽에 있는 원단을 최대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울룩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져요. 여기 뒤쪽 라운드 있는데 하실 때 조금 더 잘 요쪽 안쪽에 이제 많이 안 들어가게끔 조금 더 신경 써서 팽팽히 잡아주세요. 그래서 안쪽 모습, 중심선 안쪽 모습, 그리고 바깥쪽 모습, 이런 식으로. 후드 입구 끝에 시접선은 오버록 처리해 주시면 좀 더 간단하긴 하고요. 이번에도 저는 면 테이프 사용해서 끝선 마무리 할 거예요. 자, 겉감 쪽으로 두신 상태에서 이 쭉 둘러줄 거예요. 자, 끝에 두고 안쪽 부분을 박음질할게요. 끝선에 맞춰. 끝선에서 살짝만 바깥쪽으로 나오면 좋아요. 한 1mm 정도. 후드끈 터널 라인을 다림질로 잡아줄 건데, 처음에 완성선에서 시접 3cm 준 만큼의 안감 쪽에 그 2배 되는 6cm 되는 선을 가이드선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끝선에서 그만큼 가이드선 잡은 만큼의 6cm 되는 선 이렇게
위치 보고 반 다려주면 이대로 3cm 폭이 나오겠죠? 자, 이대로 해서 쭉 라인 다림질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라인 잡아놓고 이 다음 해야 될 게 바로 또 여기 라인 작업하시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아일렛부터 뚫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음질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3cm 폭이니까 그 절반 되는 1.5cm 되는 폭에서 위로 한 7cm 이번에는 네, 위치 잡아놓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일렛 뚫고 마무리 과정 할게요. 후드끈 터널 라인선의 이 바깥쪽에 지금 양쪽 모두 아일렛 작업해 놓은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번에 안감 쪽으로 두고 그대로 재봉해 주시면 마무리예요. 노루발 안쪽을 이 끝선 맞춰서 그대로 쭉 홀겹 후드의 입구 시접을 바로 박음질로 마무리하는 과정이었고요. 저는 이 시접 부분들을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면테이프를 사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라운드 부분 작업하실 때랑 이 앞쪽 부분 작업하실 때 그냥 오버록 처리해서 작업하시면은 좀 더 간단하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신에 오버록 처리만 하셨을 경우에는 이 선이 안쪽에는 조금 보일 수 있다는 거, 오버록 선이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홀겹 후드의 입구 부분과 뒤쪽 라운드 부분의 시접을 오버록이나 별다른 부자재 사용 없이 본봉 박음질만으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뒤쪽 라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쌈솔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완성선에서 2cm씩 시접을 더 준 상태고요. 앞쪽 후드 입구 같은 경우에는 1cm 시접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후드끈 터널폭만큼 접어서 상침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후드끈 터널 폭을 5호용 아일렛을 사용할 경우에 2.5에서 3cm 정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 후드끈 터널 폭을 2.5cm 만들어줄 거라서 2.5cm 더하기 끝에 1cm 접어질 시접폭 해서 총 완성선에서 후드 입구까지 시접을 3.5cm 더 준 상태로 지금 재단을 해놓고 이제 박음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후드감을 좌우 대칭으로 2장 재단한 상태에서 겉면끼리 이렇게 포개 놓은 상태로 뒤쪽 라운드 부분 2cm 폭만큼 박음질 해주세요. 뒤쪽 라운드 2cm 폭으로 박음질이 다 됐으면, 자, 시접 하나는 그냥 바깥쪽에 두시고요. 요 반대쪽 시접 하나 있는 부분을 한 0.5cm 정도 폭으로 쭉 잘라내주세요. 시접 2개 중 하나만. 후드 뒷판 완성선 박음지로 0.5cm 남겨놓고 잘라놨던 이 시접 부분을 위로 향하게 두시고, 이 길게 남겨놓은 시접 부분을 완성선에서 한 1mm 정도 조금 못되게 이렇게 반 접어서 다림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 라운드 부분 다림질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라운드가 접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접어지지 않는 위치만큼만 일단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조금 접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으면 얘를 후드감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다시 그 옆쪽으로 다림질. 이 부분 조금 접힐 것 같다 싶은 구간이 있으면 돌려서 다시 접어서 해주시면 접히는 구간이 좀 덜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림질 해주세요. 후드감 안감 부분을 정면이 보이게 전체적으로 펼쳐서, 자,
방금 다림질했던 부분을 기준으로, 자, 다림질했던 부분 있죠? 이렇게 해서 다림질했던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자리 해주세요. 그리고 노루발에 의해서 이제 선이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 중간중간 몇 군데 해줄게요. 자, 고정해 주실 때에는 특히 이쪽 부분에 원단이 안쪽으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쪽에 울룩불룩 선이 안 예쁘게 박음질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팽팽하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시침핀 임시 고정 군데군데 해주세요. 이제 접어진 끝선에 맞춰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노루발 위에 올려주고, 보시면 늘 그렇듯 노루발 안쪽 부분에 이 접힌 선을 기준으로 두고 박음질 할게요. 바늘땀 수는 3.5 정도 두고 시작할게요. 최대한 이 안쪽 부분 조금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박음질 해주세요. 라운드의 이 중심 정도 부분이 제일 굴곡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박음질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 쌈솔로. 그래서 이 부분 박음질 하실 때 중간에 이제 시침핀이랑 고정을 했는데 자꾸 여기가 선이 맞추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유독 지금 더 유격이 많아요, 여유 공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중간에라도 시침핀을 몇 개 더 꽂아주세요. 옆으로 당겨 놓고 조금 촘촘하게 길을 잡아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은 지금 방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조금 더 숫자로 내려주고 옆으로 펴주고 하면서, 자, 시침핀으로 길을 조금 고정을, 임시 고정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 박음질 하실 때 특히 이 뒤쪽 라운드 중심 부분 박음질 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까보다 좀 나아졌죠? 자, 이 상태로 두고 다시 한번 옆쪽 당기고 여기 당기고 아래도 일자로 두고 박음질. 시침핀 꽂아놨던 거는 저는 중간중간에 바늘 지나가기 전에 빼주는 편이긴 해요. 이런 과정 작업할 때 시침핀이 지나가면서 조금 그 부분이 바느질 선이 울룩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조금 막 당기면서 해갖고, 자, 이렇게 안쪽 부분은 지금 이런 모습, 그리고 겉감 쪽에 후드 중심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박음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후드 중심 부분 이제 쌈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림질로 안감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이 선이 좀 더 깔끔해져요. 박음질했던 라인이. 이렇게. 라운드 중심까지는 다림질하기가 조금 나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안쪽에 할 수 있을 만큼만.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고 안쪽에서 한번 해주고 겉감 쪽에서 이렇게 후드 모양대로 반 접어서 라인 그대로 중심선 그대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더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뒷중심 박음질했던 부분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제 후드 입구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안감 쪽으로 펼쳐보면, 자, 전 미리 선을 그어놓긴 했어요. 접힌 선 위치를 끝선에서 2cm 위치에 선을 하나 쭉 그려주시고, 이 2cm 선에서 다시 한번 4cm 위치에 선을 쭉 다시 한번 선을, 그러니까 2개 2cm, 여기서 다시 4cm 선에 선을 그어주시면 그대로 선 모양대로 접어주시면 위치가 일단 접어지고요. 2cm 절반. 자, 그 다음에 이 1cm 접어진 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가 4cm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1cm 차이죠. 그럼 총 5cm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접으니까 2.5cm가 맞죠?
끝선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접어서 준비해주세요. 끝까지. 후드 입구 시접을 접힘 시접 1cm, 후드 터널폭 2.5cm 폭으로 2번 접어서 쭉 다림질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바로 아이렛 작업해 주셔야 돼요. 겉감 쪽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데, 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는 7cm 그대로 작업을 했고요. 완성선에서 후드 입구 완성선에서 여기 아이렛까지 요 폭은 그냥 2.5cm 중간 계산하기 나쁘니까 그냥 1cm 요 폭으로 해서 작업을 해놨어요. 자, 이제 요 후드 터널 박음질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후드 끈을 제원단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아예 후드 끈을 아예 같이 놓고 박음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후드 입구 위쪽 부분, 중심 부분에다가 시접 안쪽에 얘를 넣어놓고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 주시고요.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 줄 때 요렇게 끈 같이 넣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 끈이 최대한 이 완성선 쪽으로 가게, 요 끝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같이 물리지 않도록. 그래서 얘부터 먼저 어느 정도 위치 잡아서 중간중간 시침핀 임시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요 안쪽 부분에서 얘를 안에서 밖으로 빼놓을게요. 끈을 이렇게 빼놓은 상태로 두고 다시 끝부분은 그냥 그대로, 얘는 빼놓고 얘만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박음질 할게요. 자, 그대로 돌려서 도르발 안쪽에 끝선, 이제 지겨우시죠? 하도 맨날 똑같아서. 얇게 들어가는 상침을 좋아해서 제가 그대로 그냥 쭉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이 끝선에 맞춰서. 중심 왔을 때 여기가 두꺼워서 좀 박음질하기 나쁘잖아요. 예쁘게. 그러니까 꽉 눌러주세요. 여기 노르발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홀겹후드 오버록이나 별다른 부자재 없이도 본봉으로 좀 더 깔끔하게 안쪽 시접 마무리하는 과정이었고요. 만약에 이 뒤쪽에 이 쌈솔하는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뒤쪽 라운드 부분은 시접 1cm만 주시고 박음지로 오버록 처리해 주시고요. 앞쪽 부분만 제시한 대로 과정을 해주셔도 일단은 오버록선이 이 앞쪽에만 안 보여도 깔끔하긴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후드 만드시면서 과정은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드 입구가 너무 크다거나 반대로 너무 좁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후드 입구 시접에 따라 달라지는 후드 만드는 과정 참고하셔서 보다 예쁜 후드티 혹은 후드 아우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